네 번째로 부처님의 12연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일체가 고라고 하셨는데, 즉 일체계고라고 하셨는데, 그 고의 원인을 12연기법으로 설명하셨습니다. 12연기법이라는 고의 원인으로 12개의 요소들이 서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이어진 연결고리를 말합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삶에는 분명히 고가 있는데 그것이 언제부터 발생하는가를 찾기 위해서 인간의 수태하는 과정부터 추적하였습니다. 12연기법의 명색이란, 즉 이 명색이란 뭐냐면은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하나로 합칠 때 식도 함께 합쳐서 비로소 수정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작은 명색이며 여기서 명은 마음을 말하고 색은 물질, 즉 육체를 말합니다. 즉 수태가 이루어지려면 첫째 정자, 둘째 난자, 셋째 식 등의 삼자가 합쳐야 되는데 이것을 삼합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식이란 죽은 사람의 의식체, 즉 영혼, 혼백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수태가 성립되면 난자와 정자에 의하여 하나로 합쳐진 것은 태아의 육체를 형성하고 식은 태아의 마음을 형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육체란 뭐냐면은 명색으로 시작된 태아는 10달 동안 자궁 속에서 성장하면서 눈, 귀, 코, 혀, 피부 및 의식 등 6가지 감각기관을 형성합니다. 불교에서는 눈, 귀, 코, 혀, 피부 및 의식 등 6가지 감각기관을 육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2연기에서는 명색은 육체를 낳는다고 말합니다. 즉 명색은 육체를 낳는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촉이란 뭐냐면은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1에서 2세가 되면은 육체, 즉 눈, 귀, 코, 혀, 피부, 의식 등 6가지 감각기관이 그 본성에 의하여 외부 세계와 접촉을 하게 됩니다. 이 접촉을 불교에서는 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2연기에서는 육체는 촉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육체는 촉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수란 무엇인가? 수란 무엇인가 하면은 아기가 3살에서 5살 사이가 되면은 자신의 의식을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외부 세계의 현상을 접촉에 의하여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지각, 즉 수라고 부릅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개체성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즉 동일한 사건이나 사물에 대하여 사람에 따라서 즐거운 것으로, 괴로운 것으로, 혹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12연기에서는 촉은 수를 낳는다고 말합니다. 촉은 수를 낳는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사람이 성인이 되면은 지각, 즉 수의 본성에 의하여 탐욕이 생깁니다. 이 탐욕을 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2연기에서는 수는 애를 낳는다고 말합니다. 수는 애를 낳는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치란 성인은 애의 본성에 의하여 집착을 하게 됩니다. 이 집착을 불교에서는 치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기쁨이나 쾌락을 경험하면은 그것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애쓰고 슬픔은 멀리하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연기에서는 애는 치를 낳는다고 말합니다. 애는 치를 낳는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유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유란 성인은 치의 본성에 의하여 죽지 않고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유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유란 존재에 대한 집착을 말합니다. 그래서 12연기에서는 치는 유를 낳는다고 말합니다. 치는 유를 낳는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생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은 유, 즉 존재에 대한 집착을 가지면서 살아가는데 불교에서는 이것을 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2연기에서는 유는 생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유는 생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노사란 무엇이냐? 노사란 뭐냐면은 생을 조건으로, 즉 살기는 살지만 늙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음을 피할 수 없어 죽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노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2연기에서는 생은 노사를 낳는다고 말합니다. 생은 노사를 낳는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무명이란 무엇이냐면은 이 무명이란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없어지지만 마음, 즉 영혼, 혼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후의 마음에는 전생에 있었던 모든 경험이 불성에 붙어 있는데 이와 같이 불성에 붙어 있는 전생의 기록물을 불교에서는 업식 혹은 무명이라고 부릅니다. 불성이 있는데 여기에 업식이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왜 무명이냐 하면은 불성의 밝은 부분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연기에서는 노사는 무명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노사는 무명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행이란 뭐냐면은 사람이 죽은 후에는 남게 되는 무명, 즉 업식은 살아있을 때의 섭이 그대로 남아있어 살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시 살아보고 싶다는 욕망을 불교에서는 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2연기에서 무명은 행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무명은 행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다음 식이란 뭐냐 하면은 이 식이란 다시 살고 싶어하는 욕망은 다음 생에 필요한 정신적 주체가 됩니다. 이 정신적 주체를 불교에서는 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2연기에서는 행은 식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행은 식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처님은 12연기법에서 인간을 명색이라 하였고 명색, 즉 마음과 색, 즉 육체는 각각이면서 서로 결합된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현대 과학에서는 과연 인간의 몸과 마음은 각각이며 서로 결합체로 생각하는가? 선진 외국의 과학에서는 그동안 마음은 단지 뇌에 부속되어 있고 뇌의 정기적 혹은 생화학적 부산물에 불과할 뿐이며 그래서 마음은 별반 중요하지 않다는 견해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1975년 하버드의대 내과 교수인 허버트 벤슨, 이 허버트 벤슨이 명상에 관하여 처음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그 이후 벤슨은 명상에 관한 수많은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1980년대에는 명상이 질병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극소수의 의사들은 명상에 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드디어 1993년부터 미국 보안대치약센터 NCAM은 명상에 관한 연구비를 지급하면서 과학자들이 명상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여 마음의 현상에 관한 엄청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영국의 생물학자 쉘드레이크는 마음은 뇌에 부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뇌를 넘어서 확장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확장될 수 있다고 하였고, 그래서 마음을 정신의 장이라고 불렀는데, 이와 같이 마음이 공간을 초월하여 멀리 확장될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양자물리학의 비국소성 원리를 따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미국의 과학자인 브레이드는 우주 공간은 디바이 매트릭스, 즉 신적 매개체로 충만되어 있고 사람의 마음은 양자 파동, 콘텀 웨이브이며 따라서 먼 거리에 있는 생물이나 무생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미국의 의사이며 줄기세포 전문가인 브루스 립턴은 마음은 양자 파동이며 마음의 종류, 즉 긍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에 따라서 그 주파수와 파형이 각각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긍정적인 마음은 깨끗한 쌓임파인데 비하여 부정적인 마음, 슬픔, 분노, 좌절 등은 보시는 바와 같이 불규칙적인 파형을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최근에 대동일장 이론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물리학자이며 수학자인 스위의 나심 하라메이는 우주의 공간은 초의식 에너지로 충만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이 초의식 에너지로부터 우주의 모든 것, 즉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분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질계와 정신계가 분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라메이는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이게 물질이라면은 에너지장을 지니고 있는데 이 에너지장은 공간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블랙홀과 공간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화이트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하라메이는 인간의 마음은 몸과 별개로 되어 있다고 했으며 그 이유는 뇌수종 환자 중에 천재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뇌수종이란 이 뇌에 물이 차 있는 환자인데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뇌는 뇌조직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뇌수종 환자는 뇌조직은 얼마 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이 물로 차 있는데 이런 환자에서 천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미국의 물리학자이며 명상 전문가인 하게리는 우주 공간은 순수 의식장으로 충만되어 있고 물질계와 의식계는 순수 의식장에서 서로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이 순수 의식장에서 물질계와 정신계가 연결되며 사람은 누구나 순수 의식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러시아 물리학자인 코르토코프는 마음을 비롯하여 어떤 에너지도 촬영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여 GDB라고 하였는데 이 장치는 인체의 생체장도 측정할 수 있고 환경의 에너지장도
측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코르토코프는 스트레스 환자를 GDB로 촬영하면은 스트레스 경중에 따라서 의식 파동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즉 가벼운 스트레스 환자, 중간 정도의 스트레스 환자, 심한 스트레스 환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의식 파동이 다르다고 했고 또 코르토코프는 명상가 혹은 심령치료사가 치료하는 중에 GDB로 촬영하면 특이한 의식 파동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명상가나 심령치료가의 이 의식 파동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코르토코프는 집단으로 명상하거나 기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GDB를 촬영하면 의식 파동이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즉 집단으로 명상하기 전에 의식 파동이 이렇게 낮은 수준이라면 명상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의식 파동이 증가한다고 했고 또 코르토코프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할 때 GDB를 촬영하면 의식 에너지의 파동이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있을 때 강의를 하기 전에는 의식 파동이 낮았는데 강의를 시작하여 의식이 집중됨으로 해서 의식 파동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또 코르토코프는 명상가가 원거리에 위치한 물에 에너지를 보낸 다음 물을 GDB로 촬영하면 물의 파동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즉 대조군에서는 물의 파동 에너지의 변화가 없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에너지를 보낸 경우에는 이같이 낮은 값에서 물의 에너지, 파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코르토코프는 사람이 죽은 후 3일 동안 GDB를 이용하여 시신주의의 에너지를 측정하면 죽음의 종류에 따라서 의식파동이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즉 사이언스한 경우에는 죽은 후에 의식파동이 곧 금방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교통사고로 죽은 경우에는 죽은 후에도 의식파동이 높은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떨어진다고 했고 자살하는 경우에는 죽은 후에도 의식파동이 낮았다가 높았다가 낮았다가 높았다를 반복한다고 했고 특히 밤에는 의식 수준이 파동이 상승한다고 했으며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범죄의학에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코르토코프는 사후의 연구에서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구조물을 GDB로 촬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희게 보이는 부분이 영혼을 촬영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코르토코프가 내린 결론은 사람의 몸과 마음은 각각이며 마음은 몸의 부산물이 아니라 전혀 다른 시공간적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몸에 전달되는 과정은 마음에서 뇌로 전달되고 뇌에서 신경계로 전달되고 신경계에서 몸으로 전달된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러시아 물리학자인 아키모프는 우주의 허공, 이것을 물리적 진공이라고 하는데 우주의 허공은 토션 필드라는 초의식적인 것으로 충만되어 있는데 이 토션 필드에서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들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즉 물리적 진공이 있고 여기에 토션 필드가 충만되어 있고 여기서 물질계와 정신계가 분화된다고 했습니다. 아키모프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토션 필드를 지니고 있는데 이때 토션 필드는 우회전하는 것과 좌회전하는 것이 공액 상태를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때 좌회전하는 것은 인체에 해로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키모프는 명상치료사 혹은 영성치료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치료사의 주변에 의식의 파동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여성치료사의 의식 파동을 볼 수 있고 이것은 남성치료사의 의식 파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키모프는 명상을 하면은 명상하는 사람 주위에 의식이 파동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즉 여기에 명상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의 주위에 이와 같은 의식 파동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또 아키모프는 집단 명상 시에도 집단적인 의식의 파동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집단 명상을 하면은 그 주위에 집단적 의식 파동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상을 종합하면은 사람에서 마음은 확실히 존재하는 실체임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은 내 부속된 것이 아님도 확인할 수 있고 마음은 마치 파동 에너지처럼 작용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할 때 다음에서 보는 여러 가지 마음 이론 중 어느 것이 옳은가는 자명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A와 같이 즉 요거와 같이 마음은 내의 정기적 혹은 생화학적 부산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 브리븐과 같은 신경과학자는 B와 같이 마음은 뇌의 에너지장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러시아 과학자들과 앞에서 말씀드린 하라메인이나 하게린 등은 마음은 뇌와 별개로 이와 같이 별개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자도 이와 같이 시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신 과학자 중에서도 마음은 뭔가 별개라는 부처님 말씀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있고 내는 내의 에너지장도 또 따로 있고 또 별도로 마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